이번 시간에는 G2의 이그젬플 코드 중에서 번들 어저스먼트 코드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들 어저스먼트 코드는 이제 ba-demo.cpp 파일의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선 메인문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드의 시작은 이제 아규먼트를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BA 데모 실행 파일 뒤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아규먼트를 이제 넣어줌으로써 이제 그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픽셀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평면에서 이제 픽셀의 노이즈 값을 의미하고,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위적으로 저희가 아웃라이어를 몇 퍼센트를 줄 것인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로버스트 커널은 이제 휴버나 튜키 같은 그런 로버스트 커널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고요. 스트럭처 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말 그대로 포즈는 그 업데이트하지 않고 스트럭처 온리 BA를 한번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그 플래그입니다. 그리고 댄스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G2에서 이제 라이브러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댄스 솔버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솔버들이 있는데 댄스 솔버를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를 묻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렇게 그 입력으로 받은 다음에 각각 변수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넣어졌는지 한번 시아웃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G2 관련된 코드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옵티마이저를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옵티마이저에서 사용할 이제 솔버를 설정을 해줍니다. 최신 버전 G2에서는 이제 코드가 한번 크게 바뀌었었는데 이제 솔버를 설정하는 방식이 약간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링으로 솔버 네임을 설정을 해주고, 여기서 셋 알고리즘을 통해서 솔버를 넣어줌으로써 이제 바로 솔버를 좀 더 그 설정하기 편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솔버 네임은 다음과 같은 이제 컨벤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non-linear least square 알고리즘, 그리고 두 번째는 리니어 솔버 알고리즘, 세 번째는 이제 블락의 차원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픽스로 되어 있으면은 내부적으로 아이겐 라이브러리 메소드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ln 같은 경우에는 레벤버그 마커트라는 이 NLLS Non-Linear Least Square 솔버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6x 3짜리 포즈 6의 랜드마크 3짜리 이제 그 블락 솔버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댄스 옵션이 켜져 있다면은 여기에 중간에 댄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촐모드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촐모드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저의 셋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솔버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러한 그 세 가지 솔버가 한 번에 세팅이 되어서 옵티마이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솔버 프로퍼티를 통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차원 공간상에 이제 3D 맵 포인트를 생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총 500개의 점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 Y, Z의 이제 유니폼 랜드 디스트리뷰션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런 조건을 통해서 랜덤으로 생성을 해주는데,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5부터 1.5, y는 마이너스 0.5부터 0.5, z는 1부터 4까지의 범위에 한해서 랜덤으로 이렇게 초록색 점들을 500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성을 한 다음에 트루 포인트에 넣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 이제 인트린직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총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포컬 랭스와 프린시팔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컬 랭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가 이렇게 있을 때 카메라의 초점 거리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프린시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의 그 중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카메라의 센터 CX, CY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320, 240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이미지 전체가, 여기가 그 센터가 320, 240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 전체가 이제 640, 480짜리 VGA급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카메라 파라미터에 포컬 랭스와 프린시팔 포인트를 넣어서 이제 옵티마이저에 애드 파라미터를 통해서 넣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5개의 이제 카메라 포즈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G2 옵티마이저에 넣어주는 그런 코드인데요. 이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0.44의 이제 총 15개의 카메라 포즈를 등간격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서 여기다 배치를 시켜줍니다. 이때 이런 식으로 트랜스를 통해서 이렇게 등간격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이 쿼터니언 값은 이제 아이덴티티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SE3 컷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포즈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 SE3 exponential map이라는 버텍스 안에다가 set estimate 값으로 해서 초기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포즈 값이 이제
set estimate를 안으로 들어가서 초기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vertex, 이렇게 set estimate가 완료된 vertex가 다시 옵티마이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Q와 트랜스 값을 이제 입력을 받아서 SE3 컷이라는 포즈를 만들게 되고, 이 포즈를 내부적으로 이 SE3 vertex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vertex에 여기 넣어준 다음에, 이 vertex는 최종적으로 이제 옵티마이저에서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옵티마이저에 다시 넣어주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true poses에도 이제 같이 넣어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루프를 돌면서 이제 vertex id 값이 이제 증가를 했었는데, 0부터 이제 15까지 이렇게 증가를 했었는데, 포인트 id를 맨 마지막 그 값에 플러스 1 값을 받았습니다. 즉 이제 vertex id와 포인트 id는 내부적으로 그 옵티마이저에서 이제 그 섞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set id 한 다음에 vertex id를 입력하는 게 보이시죠? 다음에 포인트도 똑같이 이제 set id를 통해서 넣어줌으로써 옵티마이저에서 서로 id로 구분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 있는 sum diff나 이런 변수들은 나중에 이제 그 결과를 베리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그 설정한 변수들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3차원 공간상에 이제 빨간색 이런 노이즈 점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실제로 이 초록색 점을 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BA가 그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트로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옵티마이제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노이즈를 일부러 발생시켜서 이 노이즈 값을 초록색 값으로 이동시키게끔 하는 그러한 코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값에다가 이제 노이즈를 이런 식으로 가우스 랜덤 디스트리뷰션을 추가를 해서 빨간색 점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초록색 점으로부터 이제 이미지 평면상의 어떠한 메저먼트 값을 만들고, 그다음에 빨간색 점으로부터 또 리프로젝션 한 다음에 리프로젝션 점과 이 메저먼트한 그 점 간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리프로젝션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BA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에스티메이트 맵을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버텍스를 만든 다음에 이 버텍스가 지금 결국에는 빨간색 점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set estimate를 통해서 이제 버텍스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 점을 넣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옵저베이션을 계산을 하는데요. 옵저베이션이라는 것은 여기 이미지 평면상에서 이 초록색 점들이 얼마나 보이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점들, 즉 이 그라운드 트루스 이 값을 카메라에 프로젝션 했을 때 어떠한 점들은 이렇게 카메라의 이미지 평면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 제대로 프로젝션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기준으로 여기 앞에 있는 점들만 프로젝션이 될 텐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4개의 점을 예를 들어서 프로젝션 했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프로젝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num observation이 이제 4개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초록색 점들을 이제 그 트루포즈 좌표계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카메라에 변경을 해서 최종적으로 XC로 만드는 과정이 여기에 있는 이 코드입니다. 여기 이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코드가 아래에 이제 그 과정이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월드 상에 있는 이러한 X 점들을 이 카메라 코디네이트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하게 되면은 이제 카메라 그 좌표계에서 바라본 점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포즈가 TWC, 즉 월드 좌표계에서 바라본 카메라에 대한 포즈로 되어 있다면은 여기에 역함수를, 즉 TCW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두 개가 지워져서 결국에는 카메라 좌표계에서 바라본 이제 그 초록색 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그 좌표를 프로젝션 시켜주는데요. 여기에 있는 파이가 그 프로젝션 함수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여기 CamMap이라는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TCW를 곱하는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 map이라는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XCW가 이렇게 X, Y, Z 3차원 공간상의 점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CamMap을 통과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XC, YC라는 이러한 점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점으로 변하는 과정이 이렇게 포컬 랭스와 카메라 센터를 연산을 해줌으로써 변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이 Z, 즉 이 블루 포인트 여기에 있는 점들이 이제 0에서 640, 480 사이에 있는지, 즉 여기 있는 이 이미지 플레인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서 여기에 있는 점들만 이제 옵저베이션 됐다고 가정을 해서 하나하나씩 다 추가를 시켜줍니다. num observe의 값에 카운트를 올려주게 되고요.
네, 그래서 너무 옵저브 값이 이제 2 이상이 되게 되면은 다음 코드를 쭉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버텍스, 즉 빨간색 점, 이거에 이 초록색 점에 해당하는 빨간색 점들이 다 있을 텐데 이 점들을 그 옵티마이저에 넣어줍니다. 이거는 최적화 가능한 점이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해서 다 넣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아까 전에 방금 전에 구했던 이 z 값을 다시 한번 여기서 계산을 합니다. 이 z에 여기 아까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z를 한 번 더 구하고 z가 이미지 평면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웃라이어 레이시오를 옵션에서 아규먼트로 설정을 했는데 이것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이제 다른 점들과 일부를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z 값이 기존에 있는 이 z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아웃라이어 레이시오 그 확률 안에 들게 되면은 이 랜덤으로 640, 480 안에서 어떤 그 하나의 딱 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의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예를 들어서 이 그 카메라와 연결되었을 때 이 파란색 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아웃라이어 레이시오가 50이라고 0.5, 즉 50%라고 하면은 50%의 확률로 이 파란색 점이 아닌 완전한 이 평면 안에서 랜덤한 값, 즉 여기에 있는 이 남색 값으로 이 초록색 점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말 그대로 일부러 잘못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웃라이어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라이어를 false로 설정을 해서 마킹을 해주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아규먼트에서 설정한 이 픽셀 노이즈 값을 더 추가를 해서 이 z 값에다가 추가를 시켜줍니다. 실제로 이 파란색 점이 프로젝션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깔끔하게 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픽셀 노이즈를 일부러 추가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엣지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 엣지에다가 이제 이 포인트 벌텍스와 이 포즈 벌텍스를 전부 다 각각 연결을 시켜주게 되고요. 이 카메라 포즈와 이 점들을 전부 다 이게 내가 그 구하고자 하는 에러의 벌텍스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set 벌텍스 함수를 둘 다 넣어주게 되고 여기서 그 measurement로 z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이 점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빨간색 점이 있는데 이 빨간색 점이 여기에 있는 이 VP이고 이 VP점이 이 카메라에 프로젝션 됨으로써 이 파란색 점과 약간의 차이가 이제 생기게 될 건데 그 차이를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라고 부르게 되고 그거를 모든 점들과 모든 카메라 포즈에 대해서 최적화하는 것이 번들 어저스먼트입니다. 네, 다음으로 로버스 커널이라는 그 아규먼트가 만약 true로 설정이 되었으면은 휴버 커널을 이제 설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세팅이 끝났으면은 이제 add 엣지를 통해서 옵티마이저에 인식을 시켜주게 됩니다. 휴버 커널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런 초록색 선에 있는 커널이고요. 어떤 특정한 스레시홀드 기준으로 이 스레시홀드 이내에 있는 에러들은 이렇게 커브 형태로 이제 에러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제 스레시홀드 이상으로 에러가 커지게 되면은 그 에러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리니어 형태로 이제 매핑한 다음에 그 최종적으로 에러에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에러가 갑작스럽게 너무 커지는 이런 아웃라이어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Z가 이제 만약에 인라이어였을 경우에는 이제 이 diff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diff는 이제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이 빨간색 점과 이 초록색 점의 이제 공간적 거리입니다. 두 개가 전부 다 3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3차원 벡터의 놈을 계산을 해서 diff를 계산을 하고요. 이 diff의 제곱을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sumdiff 값을 추가를 해줍니다. 이는 이제 나중에 BA를 수행한 다음에 이 estimation 값이 최종적으로는 BA가 잘 돼서 이 초록색 값에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될 텐데 그때 이제 그 애프터 옵티마이제이션의 값과 비교를 하기 위함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옵티마이저를 초기화를 시켜주고 만약에 스트럭처 온리라는 아규먼트가 true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스트럭처 온리 BA를 한번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냥 BA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그 에디셔널하게 한 번 더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스트럭처 온리 BA는 말 그대로 포즈는 가만히 있고 이제 맵상에 있는 포인트들만 최적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 버텍스 이터레이터 루프를 돌면서 여기 이터레이터의 디멘전이 3인 즉 이제 6자리인 그 버텍스와 3자리인 그런 버텍스가 있겠죠. 이 디멘전이 3자리라는 의미는 맵상에 있는 포인트를 의미하고 디멘전이 6자리라는 말은 6자리도인 카메라 포즈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3자리인 것만 이제 포인트에 푸시백을 해서 몇 포인트들만 넣어주고 이 포인트를 structure only BA라는 여기 클래스를 생성을 한 다음에 10번의 루프를 돌면서 structure only BA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실제 BA를 수행하기 전에 한번 파인 튜닝을 한번 해주는 것이고요. 네, 옵션을 여기서 true로 설정해야지만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BA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 10번의 그 이터레이션 동안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되고, 중간에 만약에 값이 수렴이 되게 된다면 중간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점과 카메라 포즈,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최적화되는 값들이고,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점들이 이제 메저먼트들인데, 이 메저먼트들과 여기 있는 빨간색 점, 카메라 포즈들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리프로젝션 에러를 구하고, 이 리프로젝션 에러가 모든 점과 모든 카메라에 대해서 최소가 되는 그러한 그 카메라 포즈와 맵 포인트를 찾는 것이 BA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총 10번 동안 수행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구했던 sum diff에다 인라이어를 나눠줘서 옵티마이제이션 이전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이후에 이제 값도 똑같이 출력을 해서 이제 그 BA가 얼마나 잘 됐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럼 코드를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고, 코드 실행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2 코드를 들어간 다음에 저는 이미 빌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빈 파일 안에 이러한 실행 파일들이 전부 다 있고요. 여기에서 BA 데모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옵션을 입력하라고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픽셀 노이즈 1로 주고, 아웃라이어는 0으로 주고, 로버스 커널은 사용 안 하고, 스트럭처 온리도 사용 안 하고, 댄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걸로 한번 옵션을 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맵상에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초록색 점과 빨간색 점, 그리고 카메라 포즈를 전부 다 만든 다음에 BA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총 10번의 이제 루프를 도는데, 10번의 루프를 도는 동안 이 카이스케어, 즉 이것이 카이스케어가 모든 에러의 합을 의미하게 되는데, 에러의 합이 루프를 돌면서 쭉 작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 동안 전부 다 작아졌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20번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에러가 계속 더 작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수렴하면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제 비포 옵티마이제이션 했을 때 이제 그 거리의 합과, 그리고 애프터 옵티마이제이션 했을 때 이제 거리의 합, 이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디스턴스가 전부 다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더 어떻게 줄어들 수 있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옵션이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예를 들어서 스트럭처 온리 BA를 한번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애프터 옵티마이제이션이 0.49 정도였었죠. 이제 0.49에서 이제 스트럭처 온리 BA를 한 번 더 수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A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에러 값이 이제 BA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이렇게 거의 이제 수렴된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되기 때문에 에러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트럭처 온리 BA는 여기 위에서 한번 수행이 됐고, 예, 에러 값이 자체가 위에랑 비교했을 때도 확실히 작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10번 수행한 것보다 작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스트럭처 온리 BA도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로버스 커널을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버스 커널을 쓰고 대신에 스트럭처 온리 BA를 끄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이제 그 에러가 급격하게 잘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카이스케어가 9번 진행했을 때 7000 정도니까 여기 스트럭처 온리 BA만 쓴 것보다도 이제 에러가 더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애프터 옵티마이제이션 값도 0.0719812니까 0.0777, 즉 이거보다 조금 더 잘 최적화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줘가면서 BA를 다양하게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디테일한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 못 드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는 이제 SE3 컷이라는 클래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버텍스에서 포즈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클래스였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SE3군, 즉 포즈를 나타내는 클래스인데, 이제 회전과 관련된 것을 쿼터니안으로 표현하겠다는 그런 이름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멤버 변수에 이제 트랜슬레이션은 다 벡터로 똑같은데 회전만 쿼터니안으로 표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쿼터니안을 위해서 다양한 생성자들을 이제 이렇게 구현해 놓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쿼터니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닛 쿼터니안이 돼야지만 이제 3차원상의 이제 회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쿼터니안을 한번 넣어준 다음에 이 R 값에다가 노멀라이즈를 한번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벡터를 이제 변환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내부적으로 XYZ라는 3차원 벡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쿼터니안과 이렇게 곱해진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이 더해지게 되는데요. 쿼터니안 곱은 여기에 이제 그냥 곱셈 오퍼레이터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쿼터니안이 양옆에 들어가게 되면서 벡터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SE3군이기 때문에 이 되게 간단한 함수들만 소개해 드렸는데, 되게 다양한 SE3군과 관련된 메소드들이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G2O에서 사용하는 SE3 Exponential Map Vertex입니다. 이 버텍스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을 이제 입력으로 받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템플릿 중에서 이 뒷부분 버텍스 타입, 이 부분이 포즈를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를 이제 SE3 쿼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전에 설명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이 6이라는 것은 이제 업데이트 할 때 디멘전을 의미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그 두 가지 템플릿이 입력된 베이스 버텍스를 상속을 받아야지만 이제 G2O에서 정상적으로 이 클래스가 버텍스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헤더와 이제 구현 파일이고요. 이제 구현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O+IMP이라는 함수인데요. 반드시 이제 이 베이스 버텍스를 상속을 받았으면 구현해야 하는 함수입니다. 이터레이트마다 업데이트 값이 이 업데이트라는 변수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 벡터 이제 6차원짜리로 변경을 한 다음에 익스포넨셜 매핑을 통해서 기존 값에 더해주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는 이제 SE3 컷으로 이루어진 이제 포즈이기 때문에 이 포즈에다가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포인트에 대한 벌텍스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포즈에 대한 벌텍스였고, 이제는 이제 포인트에 대한 벌텍스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 그 업데이트 디멘전인 3과 그리고 버텍스 타입인 이제 벡터 3를 이렇게 템플릿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O+IMPL에서는 이제 업데이트 값이 들어올 때마다 이것을 아이겐 3차원짜리 벡터로 변형한 다음에 기존 에스티메이트 값에 넣어줍니다. 3차원 공간상의 점 같은 경우에는 XYZ로 이루어진 3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 벡터 스페이스 안에서 일어나는 업데이트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플러스 연산자를 통해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값에다가 어떠한 그 업데이트된 값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냥 덧셈을 통해서 업데이트 해주는 아주 간단하게, 즉 단순한 이제 그런 업데이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벌텍스는 다음과 같이 구현되어 있고, 네, 다음으로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포즈 벌텍스와 이제 포인트 벌텍스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엣지 클래스입니다. 엣지 클래스는 이제 다음과 같이 4개의 이런 그 템플릿을 입력을 받게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에러의 디멘전, 리프로젝션 에러이기 때문에 이미지 평면상에 있는 그런 에러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지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2차원이고요. 그리고 메저먼트의 디멘전, 메저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 평면상에 있는 어떤 피처 포인트이기 때문에 벡터2로, 아이겐 벡터2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벌텍스를 저희가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두 벌텍스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벌텍스1과 벌텍스2를 방금 전에 설명한 이 두 벌텍스를 연결시켜 주게 되고요. 그게 이제 도식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벌텍스 이제 포즈에 대한 클래스, 벌텍스 포인트에 대한 클래스를 이제 그 선언을 한 다음에 이제 엣지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는데, 중간에 이제 메저먼트를 넣어 줌으로써 이 메저먼트와 두 벌텍스를 통해서 리프로젝션 에러를 구하고, 이것을 모든 카메라와 모든 포인트들에 대해서 쫙 다 옵티마이제이션에 넣어 준 다음에 한 번에 최적화하는 것이 이제 번들 어저스먼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엣지 클래스에 대한 도식은 다음과 같고요. 이 클래스를 상속받은 이 엣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구현해 줘야 되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컴퓨터 에러 함수입니다. 여기서는 BA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프로젝션 에러를 이 컴퓨터 에러 안에 구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이 에러라는 변수에 리프로젝션 에러를 구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프로젝션 에러 같은 경우에는 2차원 이미지 평면상에 있는 이 관측값과 그리고 예측값의 차이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관측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보라색 점을 의미하게 되고, 실제 맵상에 있는 점을 리프로젝션해서 이 프로젝트된 이 예측값이 여기 있는 이 예측값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엣지 클래스에서 리니어라이즈 O+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리니어라이즈 O+는 이제 에러의 자코비안을 입력을 해주는 코드인데요. 이제 에러의 자코비안을 제대로 입력을 해줘야지 매 업데이트 순간마다 이 사용하는 자코비안 값을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번들 어저스먼트의 자코비안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너무 길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지 않고 이제 그 결과값만 여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C와 JP가 있는데 JC가 이제 카메라 포즈에 대한 이제 자코비안, JP가 맵 포인트에 대한 자코비안입니다. 각각 이제 2x6과 2x3짜리로 되어 있고요. 이제 에러의 차원이 이제 2차원이었기 때문에 앞에 2가 들어가고, 이제 포즈는 6차원이기 때문에 2x6, 그리고 맵 포인트는 3차원이기 때문에 2x3짜리 각각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선은 여기 JP 이쪽 관련된 코드 먼저 보게 되면은 이 포컬 랭스, 즉 F, 여기도 두 번째는 0, 세 번째는 마이너스 X분의 Z의 포컬 랭스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Z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한 번에 다 곱해줘서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근데 여기서 그 특이한 점이 전부 다 부호가 전부 다 반대로 뒤집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를 해주기 때문에 부호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JP가 이제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그 에러를 구할 때 이제 저희가 에스티메이트 하고자 하는 이 에러 값에다가 마이너스 값으로 이제 저희가 에러를 설정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값이 플러스고, 만약에 이 값에서 메저먼트를 빼는 걸, 여기 마이너스 메저먼트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는 공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에스티메이트 값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코비안에 여기 있는 값에다 전부 다 마이너스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옵티마이제이션 코드를 직접 작성하실 때는 이제 주의해서 작성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자코비안 5 플러스 xi에다가 이제 맵 포인트에 대한 자코비안 2x3짜리를 넣어주고, 그리고 JC 여기 x 5 플러스 xj에다가 이제 자코비안 카메라 포즈에 대한 자코비안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몇 개만 보게 되면은 x, y, 그리고 z 제곱으로 나눴죠. x, y, z 제곱으로 나누고 포컬 랭스를 곱해주는, 정확히 여기에 있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에 다섯 번째 열에는 0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여기에서도 두 번째 행에 여기 네 번째 열이군요. 네 번째 열에는 0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 코드 자체가 여기에 있는 이 매트릭스를 이제 코드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세히 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 그 부호가 반대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자코비안까지 이제 그 설정이 마치면은 이제 BA에서 옵티마이즈 함수를 수행을 할 때 내부적으로 이 자코비안을 활용을 해서 매 이터레이션마다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코비안 유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서 작성을 했었던 이제 여기 포스팅 중에서 이 에러센 자코비안 데리베이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리프로젝션 에러 파트를 보시면은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JC와 JP에 대한 데리베이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번들 어저스먼트 G2 이그젬플에 대한 코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